맛집이나 소문난 장소에 가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가능한 빠른 순번을 차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잠을 설치고 나오는가 하면 아예 텐트나 돗자리를 깔고 진을 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도 옛말이죠. 요즘은 광클이라고 초의 초 단위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순서를 차지하는 열정이 그야말로 광적입니다. 새로 출시하는 운동화나 카메라, 기다렸던 매장 오픈이나 관람 티켓, 몇 년 전에는 무슨 줄이 끝도 없어서 봤더니 붕어빵도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솔직히 저로서는 이 모든 걸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무언가 붐을 타고 그 붐이 또 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휘어감는 그 매력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게 얼마나 유지될까 관찰하게 되기도 합니다. 처음이고 새롭고 누구나 원하고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넘어 마음을 뒤흔드는 매력. 그 매력이 내미는 손을 매번 덥석덥석 잡고 마는 우리들이죠. 하지만 그토록 애써서 차지한 매력적인 것들은 지금 어떤가요? 또 다른 매력적인 것들에게 자리가 밀려나 있진 않은지, 아니면 이미 매력을 다 잃고 기억을 더듬어 찾아야 하는 추억이 된 건 아닌지요. 한때는 내 손에 쥐어야 마음이 놓였던 것들도 어느새 마음의 시야 밖으로 밀려나고, 그렇게 처음의 설렘이 점점 짧아지는 모습을 보면 가끔 사람이란 참 고약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는 새로운 것들이 마구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싶어서 지독한 매력이 뭘까 궁리 중이고요. 제 말이 맞죠? 사람 참 고약해요. 오늘 맛볼 사색은 흔들리는 안전함입니다. 흔들리는데 어떻게 안전하다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안하고 정돈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꼿꼿해서 똑 부러지거나 맥없이 축 쓰러져 있는 것보다 계속해서 흔들리지만 절대 꺾이지는 않는 그런 상태가 어쩌면 가장 안전한 게 아닐까 하고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너무 유명한 시죠. 제가 이 시를 알게 된 건 20대 때 만났던 남자친구랑 크게 한번 싸운 뒤였어요. 그 친구가 제 마음을 풀어준다고 선물과 함께 써준 편지에 이 시가 적혀 있었는데, 읽자마자 아주 못되게 꽉 잠궈놨던 마음의 문이 덜컥 열려버렸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근사하고 멋진 화해 방식 아닌가요? 물론 결국엔 서로 유연하게 흔들리지 못해서 부러지고만 관계로 남았지만, 이렇게 사랑도 사람도 삶도 그 중심에 있는 나도 끊임없이 흔들려야 비로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뾰족해지는 인간관계에서도 흐느적 마음을 가누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또 조급하고 불안해지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유연하게 쓰러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의지를 놓지 않는 것. 그런 태도가 결국 내가 보고 싶은 꽃을 피우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결실을 맺는 게 아닐까요? 요즘 안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던 저를 무겁게 끌어당기는 게 뭘까? 잠깐 생각해 보니까
시작점을 잃은 상태 같아요. 이를테면 비울 것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고 멈추고 싶은 생각도 있고, 반면 준비할 것도 많고 하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더 나아가고 싶은 것들도 두서없이 넘쳐나는데 어느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태. 누군가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저의 모습이 평화롭고 자유로워 보일지는 몰라도 저는 약간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편이라 스스로 느끼는 문제나 마음의 가시는 밖으로 잘 드러내지 못하는 약자거든요. 그 진짜가 저를 마음껏 흔들리지 못하게 꽉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전해지려고 해요. 온 힘을 다해서 흔들리려고요. 그 혼란스러운 틈 사이에 분명 새싹이, 꽃봉오리가, 씨앗이 돋아나고 있으리라 믿으면서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안전한가요? 청음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자세는 나무 자세, 브릭샤사나입니다. 나무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 바람을 만나고 비를 견디며 계절을 받아들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잃지 않는 존재입니다. 두 발을 나란히 모으고 천천히 바닥을 느껴봅니다. 오늘 내 몸을 지탱해주는 한쪽 발에 조용히 무게를 실어봅니다. 반대쪽 발은 발목이나 종아리 또는 허벅지 안쪽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오늘의 몸이 편안한 곳이면 충분합니다.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아볼게요. 숨을 들이마시며 척추는 하늘을 향해 길어지고, 내쉬는 숨에는 어깨와 얼굴의 힘을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혹시 몸이 흔들리나요? 괜찮습니다. 나무도 바람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삶도 그래요. 우리는 늘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기쁜 날도 있고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날도 있고 잠시 멈춰 쉬어가는 날도 있죠. 그 모든 순간을 지나며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실게요.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발바닥은 땅을 향해 뿌리를 내리고 정수리는 하늘을 향해서 자라납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더 높이 자랄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을 향한 용기도 함께 자라납니다. 이제 천천히 두 발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양발에 전해지는 감각의 차이를 느껴봅니다.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무처럼 흔들리더라도 다시 내 중심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낭랑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내면 소통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면은 마음속이나 정서의 개념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대상으로 스스로와 대화하는 소통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의 요동이 마음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감정은 단련되지 못한 뇌의 운동이 만든 현상이라고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뇌에서 감정을 주관하는 전두엽을 단련하면 마음에도 근육이 생긴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나를 챙겨보는 건데요. 그중 하나가 자문자답. 나를 또 다른 대상으로 두고 질문하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생각을 묻듯이 애정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지금 어떤 기분이야? 어떤 선택이 너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 네가 한 말을 거꾸로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면 너는 뭐라고 답할 거야? 냉정한 듯 하지만 친절한 이런 질문들이 답을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였고 내 마음의 안식처가 어디인지 조금은 쉽게 찾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게 명상과 다를 게 없죠. 조금씩 단단해지는 자신의 내면을 위해서 오늘 밤 조곤조곤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저는 이만 낭랑하게 물러갑니다. 안녕.